여기 파리 태생 패션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프랑스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가 받은 충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했어요. 동네의 자갈길을 걸으며 에펠탑에 반짝이는 불빛과 거리의 웅장한 고풍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그림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모든 구석구석마다 예술과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패션과 예술은 저의 열정이었어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시간 동안 옷을 그리며 새로운 디자인을 상상했어요. 쇼윈도에 전시된 우아한 드레스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조각상들에 매료되었어요. 자라면서 저는 패션 세계에서 제 자리를 찾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한 곳에서 디자인의 비밀을 배우며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어요. 매일매일 스케치를 연습하고 위대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풍부한 문화유산의 일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 패션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파리의 매력과 세련미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파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우아한 카페와 눈부신 그림들이 가득한 미술관,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모든 아름다운 디테일에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었고, 이러한 우아함이 파리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동네에서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 지역으로 이사 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시장, 거리,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카페에서도 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속으로 파리의 세련된 분위기가 이 새로운 이웃들 때문에 언젠가 달라질까 걱정했어요. 그들의 다른 생활 방식과 전통이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까 고민했어요. 회사에서 저는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종 루미에르라는 유명한 패션 하우스에서 일하며 떠오르는 스타로 알려져 있었어요. 매일 제 창의력을 디자인에 쏟아부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칭찬해 주셨어요. 동료들은 저의 독특한 스타일에 대해 자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프랑스 유산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때때로 친구들에게 우리 파리의 우아한 정신은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속삭이곤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양성을 축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했지만 저는 제 옛 생각들을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제 전통의 아름다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변화가 두려웠어요. 파리의 익숙한 카페와 웅장한 미술관들을 걸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도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는 외국인, 특히 이사 오는 많은 한국인 가족들 때문에 언젠가 파리의 마법 같은 본질이 변할까봐 작은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조금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직 우리 프랑스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제 아이디어와 우리 전통의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고,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파리지앵이라는 제 자부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우아한 정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저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오래된 문화적 믿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제가 두려워했던 변화들이 언젠가 저를 새로운 이해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정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아름다움,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하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제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메종 루미에르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여 스케치와 디자인으로 가득 찬 바쁜 하루를 예상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공기 중에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소리와 속삭임이 퍼지면서 저를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만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새로운 디자이너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윤지아 님이셨어요. 저는 예전에 윤지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뵙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지아 님은 한국 출신이셨어요. 서울과 파리에서 공부하셨고 서울과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도 근무 경험을 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파리 생활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 아니라서 윤지아 님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셨어요. 그분의 스타일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양과 현대 유럽의 트렌드를 섞어 디자인하신 모습은 마치 두세 개의 멋진 부분들을 골라내어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어낸 듯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 디자이너님께서 진정으로 파리, 패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전통을 사랑하며 자란 제 마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그분께서 정말로 파리의 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내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는 동안 많은 동료들이 윤지아님께서 선보일 작품에 대해 기대하고 설레는 모습을 보았어요. 동료들은 서로 속삭이며 윤지아님께서 어떤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참 표정을 지으셨어요. 드디어 윤지아님의 첫 프레젠테이션 날이 되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회의실은 밝고 조용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자 윤지아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스케치와 디자인을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윤지아님의 작품을 바라보았어요. 그분의 그림들은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윤지아님의 컬렉션 각각의 작품은 현대적이면서도 깊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분의 디자인은 색감과 생동감이 넘쳤어요. 우아한 선들이 대담한 문양과 어우러져 마치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듯 했어요. 마치 한국의 역사와 예술이 제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안에 작은 불꽃처럼 호기심이 피어올랐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그 감정을 감추려고 애썼어요. 한편으로는 약간의 질투심도 있었지만 그분의 작품이 너무나도 멋져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이 칭찬으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우리 부서의 책임자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해 주셨어요. 윤지아님의 작품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은 모두가 감탄할 만했어요. 저는 윤지아님께서 보여주신 신선한 아이디어가 패션에 가져다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서로 다른 문화를 섞으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윤지아님의 재능을 감탄하면서도 제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여러 가지 상반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항상 파리지앵 스타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우리 전통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한 분께서 저에게 새로운 패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저는 제 감정을 숨기려고 애써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약간의 불안과 위협을 느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조용한 순간을 찾아 제 마음을 돌아보았어요. 제 자신이 걸어온 길,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디자이너로서 성장해온 제 여정을 되새겼어요. 제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 프랑스 문화가 유일하다는 생각을 쉽게 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윤지아님의 컬렉션을 곱씹어 볼수록 그분의 디자인이 우리 전통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에 또 다른 빛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완전히 옳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파리지앵 방식만을 소중히 여기도록 자라왔던 제가 이제는 윤지아님을 통해 다양성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예술은 두 문화를 잇는 다리와 같았고 서로 다른 전통들이 만나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제 안에서는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화창한 아침은 저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메종 루미에르를 떠나면서 많은 의문과 함께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제 옛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윤지아님의 창의적인 비전에 힘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를 조합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윤지아님께서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메종 루미에르에서는 다가오는 파리 패션 위크를 위해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어요. 회사에서는 파리 패션의 진정한 최고를 선보이고자 하셨고, 이 프로젝트는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었어요. 저도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긴장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윤지아 님도 함께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둘은 새로운 컬렉션을 대표할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결국 단 하나의 디자인만 선택될 예정이었고, 그 생각에 제 심장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빠르게 뛰었어요.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스튜디오 안의 압박감은 매일같이 커져갔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스케치와 원단들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제 디자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밤이 길어지면서 다른 팀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늦게까지 일했어요. 메종 루미에르의 텅 빈 복도에서는 고요함이 제 생각들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제 파리 패션에 대한 비전이 최고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남아있던 저는 스튜디오의 한 조용한 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윤지아님 소유임을 알고 있는 한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몰래 한번 훑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본 것은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윤지아님께서는 프랑스의 고전적인 우아함과 한국 전통의 아름답고 정교한 문양을 능숙하게 섞어낸 걸작을 그리셨더라고요. 그 디자인은 생명과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완벽한 조화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설렘과 동시에 죄책감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윤지아님께서 얼마나 재능 있으신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빛나는 아이디어에 이끌리는 유혹을 느꼈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분의 창의력을 조금이라도 빌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결국 한순간의 약함에 저는 윤지아님께서 그리신 스케치의 아이디어 일부를 제 디자인에 섞어 쓰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영감은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드디어 저희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되었어요. 회의실은 동료들과 선임 디자이너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제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한쪽에서 윤지아님께서 조용히 뒤쪽에 서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의 눈은 회의실을 고요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제 디자인을 공개하자마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고 회사의 대표님께서 앞으로 나와 축하해 주시면서 제가 컬렉션의 수석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성공의 기쁨과 동시에 뜻밖의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성공의 달콤함은 있었지만 윤지아님 얼굴에 드러난 실망스러운 표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소외된 아픔이 비쳤어요. 저는 칭찬과 밝은 미래에 집중하며 죄책감을 밀어내려고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축하의 분위기가 계속되던 중에도 저는 혼자 남아 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몰래 윤지아님 스케치북을 훔쳐본 순간과 그분의 아이디어를 제 작품에 섞어 넣기로 한 결정을 계속해서 되새겼어요. 저는 항상 파리지앵 스타일의 아름다움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에 부인할 수 없는 창의력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선택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성공의 한가운데에서도 제 심장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자리를 떠났어요. 목표를 달성한 기쁨은 있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 있는 한 분을 상처 입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 자존심과 야망이 제 삶 그리고 윤지아님께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찔렀어요. 메종 루미엘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이 경쟁이 단지 프로젝트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메종 루미에르에서 있었던 대단한 경쟁이 있은 지 3년이 흘렀어요. 저는 패션계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잘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윤지아님과의 과거 실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가끔씩 윤지아님 스케치북을 몰래 들여다보았던 순간과 그분의 아이디어를 제 디자인에 섞어 쓴 기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 소식을 받았는데 그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먼 곳의 낯선 나라로만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그곳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을 만났어요. 거리는 분주하면서도 깨끗했고 고층 건물과 현대 기술 그리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도시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보도 위를 빠르게 걷는 사람들, 세련된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모습, 그리고 서로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역사의 깊이가 살아 숨쉬는 동시에 활기차고 현대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이 가난하거나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예술, 따뜻한 환대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프로젝트를 위한 첫 미팅은 저에게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큰 밝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예상치 못한 분을 보게 되어 깜짝 놀랐어요. 그곳 앞쪽에 당당하게 서 계신 분은 바로 윤지아님이셨어요. 이제 윤지아님은 지하하우스라는 성공적인 패션 브랜드를 이끌고 계시며 이번 프로젝트의 한국 측 대표로 선정되셨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윤지아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친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셀레스틴,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이번 프로젝트에 당신의 재능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심장은 그 순간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한때 저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끼게 했던 그분이 지금 이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난 후 윤지아님께서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같이 가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카페는 부드러운 불빛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저희는 함께 자리에 앉았고 그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저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옛 감정들이 뒤얽혀 머뭇거렸지만 결국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드렸어요. 윤지아님, 왜 그때 제가 윤지아님 아이디어를 가져갔던 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고 솔직하게 물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윤지아님은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뭔가 말씀드렸더라면 더 큰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그 일을 통해 제 길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서로 다른 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윤지아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크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용서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강가에 고요한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진정한 친절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제 좁은 시각 때문에 한때 혹독하게 판단했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윤지아님의 차분함과 이해심 덕분에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윤지아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앉아있으면서 제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 생각을 지배했던 불안과 질투의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라났어요. 저는 제 한정된 시각 때문에 한 문화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창의성과 전통이 얼마나 풍부하고 소중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와 서울로의 여정은 단순히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차이를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서울 여정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의 편견을 내려놓고 이해와 존중, 그리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한강가에서 윤지아님과 만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을 탐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저는 윤지아님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스케치 원단, 그리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밝고 다채로운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재능 있는 한국 디자이너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한국 문양과 현대 디자인을 섞어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오후 윤지아님께서 저를 전통 한국 공예에 대해 배우는 워크숍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름다운 수제도에 정교한 직물 디자인을 보고 한국 서예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수 있었어요. 방 안은 부드러운 음악과 친근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 번은 손으로 직접 그린 도자기 한 점을 만져보았는데 손가락 끝에 닿는 매끈하고 시원한 표면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정성과 역사가 담긴 공예품들을 보면서 저는 전통 예술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기본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수업이 생각나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선생님께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안녕하세요, 나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문구를 따라했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저를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어느 저녁 윤지아님 집에서 가족같이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 식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식탁에는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들이 담긴 작은 접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매콤한 김치가 담긴 그릇, 부드러운 불고기가 담긴 접시, 그리고 작은 정원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들도 있었어요. 공기에는 따뜻한 향신료와 구운 고기의 향이 감돌았어요. 자리에 앉아 저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심을 느꼈고 편안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윤지아님 어머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한국에서는 모든 문화를 존중해요. 예전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배워왔어요. 전통을 함께 나누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깊이 감동받았어요. 저는 모두가 자신의 전통과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주에 깊게 들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제 문화의 위협이 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멋진 곳임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윤지아님 가족의 따뜻함과 친절함 덕분에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저의 무시하는 태도는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보여주신 창의성, 노력, 그리고 존중을 점점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한때 치열한 경쟁처럼 느껴졌던 그 프로젝트는 곧 흥미로운 협업으로 변했어요. 윤지아님과 저는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패션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디자인은 전통 한국 문양과 현대적인 프랑스의 우아함이 어우러진 작품이었어요. 저는 윤지아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 스케치를 하며 꿈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독특한 비전을 발휘하여 옛 전통을 신선하고 혁신적인 무언가로 탈바꿈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두 세계가 만나 서로의 가장 멋진 점을 축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의 작업은 곧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섞으면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디자인 성공만큼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걸어온 여정에 대해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어요. 창의적인 과정은 다양성을 축하하는 축제와도 같았어요.
함께 일하며 옛 방식을 고집했을 때보다 훨씬 풍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울에서의 그 경험은 저를 깊이 변화시켰어요.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기 시작했고 창의성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윤지아님과 함께 지하하우스에서 전일제로 일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파리를 떠나는 것은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자랐고 그곳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 예술, 그리고 익숙한 풍경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에서의 여정이 저를 깊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는 느낌이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친근한 분위기와 효율적인 대중교통에 놀랐어요. 버스와 지하철은 언제나 제 시간에 다니고 거리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저는 금세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새로운 곳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하하우스에서 저는 윤지아님과 함께 나란히 일했어요. 저희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디자인에 대해 논의했고 프랑스의 우아한 패션 스타일과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섞어냈어요. 스튜디오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모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지아님께서 열정과 정확함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염되었어요. 저는 짧은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구를 배우며 새로운 동료들과 이웃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기분이 좋으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긴 저는 바쁜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근처의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 저는 파리의 옛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멋진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프랑스 디자이너가 아니라 한국 전통을 존중하고 배우는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근면하며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함께 일하며 우리는 정말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두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팀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서울은 제게 새로운 시작과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글을 타이핑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제 작업뿐만 아니라 제가 되어가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은 모든 곳이 저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다른 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하하우스에서의 제 일은 곧 이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어요. 프랑스의 매력과 한국의 혁신이 진정으로 어우러진 저희의 패션 라인은 전 세계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때 오직 프랑스 문화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때를 종종 회상하곤 했어요. 지금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때 프랑스 문화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나은 디자이너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윤지아님과 밀접하게 일하면서 저희의 협업은 깊은 우정으로 꽃피웠어요. 저희는 함께 서울의 분주한 시장을 탐험하고 다채로운 가판대들이 있는 시장을 방문하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서로의 전통에 대해 배웠어요. 패션의 역사부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까지 저희의 대화는 정말 다양했어요. 이러한 함께한 순간들을 통해 저는 예술과 문화가 서로 다른 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셀레스틴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 튜브 서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